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국어 시간을 온라인 클래스 강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정전기가 왜 겨울에 많이 발생할까라는 내용의 설명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이 글의 전체적인 구조를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학습 활동을 강의를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떠올리면서 글의 구조를 여러분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요 글의 종류는 설명문이라고 했죠? 설명문.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하려는 그런 목적,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글입니다. 자, 이런 설명문은 구성이 어떻게 됐냐고 했냐? 그때 3단 구성으로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3단 구성은 처음, 그리고 중간, 그리고 마지막, 끝. 이렇게 3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여러분 노트에다가 이렇게 또 책의 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3단으로 나누시고 지난 시간에 읽었던 글을 이 구조에 맞게 나눠보는 거예요. 자, 이 글은 일단 설명 대상은 정전기였죠? 정전기. 그러면 봅시다. 총 문단으로 우리가 번호를 나누었을 때 17개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그 7개의 문단, 17개의 문단을 각각의 순서에 맞게 한번 나눠 볼게요. 자, 그러면 처음 부분에 해당하는 문단이 바로 1문단이었습니다. 이 1문단에서는 뭐였냐면 겨울철에 굉장히 정전기가 기승을 부린다. 굉장히 겨울철에 정전기가 많이 생긴다.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자동차 문에 손잡이 잡을 때, 그리고 스웨터 벗을 때, 그리고 친구의 손을 잡을 때, 이럴 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정전기를 경험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다. 특히 겨울철에 많다. 그 얘기가 1문단에 있었습니다. 되셨죠? 자, 중간은 크게 이 글 같은 경우는 중간을 다시 4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중간 1, 중간 2, 중간 3, 중간 4 이렇게. 그럼 나누면 이게 중간 1을 이렇게 할까요? 중간 1, 그럼 중간 2, 이거는 중간 3, 이거는 중간 4 이렇게. 그럼 각각 해당하는 내용을 또 볼게요. 이 중간 1에 해당하는 문단은 여기 1문단까지였으니까 2문단에서부터 2문단. 중간 1은 2문단 뿐이네요. 네. 2문단. 이렇게. 다시 예쁘게 정리를 하면 중간 1은 바로 2문단. 2문단에서 핵심 내용이 뭐였냐 봤더니 정전기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전기가 뭐였어요? 움직이지 않고 머물러 있는 전기라고 했죠. 그래서 책에서 나온 정전기의 정의를 다시 한번 보면 전하가 정지 상태로 있어서 그 분포가 시간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전기 및 그로 인한 전기 현상을 정전기라고 한다라고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 2로 갑니다. 중간 2는 문단이 3문단에서부터 8문단까지 여기까지가 중간 2에 해당이 되고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은 뭐였냐면 바로 그러한 정전기가 왜 생기는지 정전기가 생기는 까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전기가 생기는 까닭. 그리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정전기가 생기는데 사람마다 정전기로 고생하는 정도가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전기가 발생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요인에 대해서,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중에 2가지 있었죠. 첫 번째가 뭐였어? 습도.
그래서 습도가 높은 여름철보다는 습도가 낮은 겨울철에 굉장히 많이 정전기가 발생을 한다라고 했고, 두 번째는 마찰하는 어떤 그 마찰 물체의 성질에 따라서 또 다르다. 그래서 털 가죽이나 뭐 명주, 유리 이런 것들은 전자를 쉽게 잃는 편이고, 그리고 에보나이트, 고무, 플라스틱 이런 애들은 전자를 쉽게 얻는 물질이고, 이렇게 해서 마찰하는 물체의 그런 성질에 따라서 그리고 정전기의 발생 정도가 다르다. 그래서 우리 몸은 전자를 잃는 쪽에 더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합성 섬유로 된 옷을 입게 되면 정전기가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면으로 된 천연 소재의 섬유를 입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요게 3문단에서 8문단까지 중간 2였고요. 중간 3은 9문단에서부터 12문단까지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였냐면 이러한 정전기가 굉장히 해로운 경우가 있다고 했죠.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 언제가 있었지? 마이너스인 경우 두 가지가 제시가 되었죠. 첫 번째는 발화점이 낮은 기름을 싣고 가는 차, 유조차의 경우 굉장히 작은 불꽃의 정전기가 큰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했고, 두 번째는 반도체가 정전기의 영향을 받아 쉽게 파손이 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유조차와 이런 반도체 같은 산업 현장에서 정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접지 장치를 쓴다고 했죠. 유조차에는 이렇게 구리선이 달린 그런 도체가 달린 접지 장치를 달고 다니고, 반도체 역시 일을 할 때 접지 장치가 달린 특수한 옷을 입고 일을 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해로운 경우만 있는 건 아니었죠. 해로운 경우도 있었고 정전기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이로운 경우도 있었어요. 뭐가 있었지? 복사기 예시가 있었고, 그리고 공기 중에 먼지를 모으는 집진기 이거 있었고, 식품을 사용할 때 쓰는 랩 이런 것들 모두 이로운 경우에 제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중간 3이었고 이번에 중간 4 정리해 볼게요. 중간 4는 13문단에서부터 16문단까지 여기가 중간 4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서의 이제 말을 하는 것은 이렇게 정전기가 해로운 경우도 있고 이로운 경우도 있으니까 이게 정전기의 특성과 예방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특성에 대해서 한번 봤으니까 정전기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정전기 예방 방법. 그래서 그 방법을 3가지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 적절한 습도를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가습기라든지 어항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습도를 유지시켜라. 이런 이야기 했었고, 두 번째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할 때 플라스틱 제품 사용 시 주의해서 써라 라는 내용이었고, 그 안에 우리가 합성 섬유로 된 옷을 입을 때는 섬유 유연제를 사용을 해라 이런 내용이 있었고, 플라스틱 빗을 머리 빗을 때 그냥 하지 말고 물에 살짝 적셨다가 해라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평소에 전기를 중화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자 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동차 문 열 때 그냥 열지 말고 입김으로 한번 불고 하라든지, 아니면 뭐 손끝으로 슬쩍 건드려보고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일상생활에서 전기를 중화하는 습관을 가져라. 이게 중간 4였고, 마지막 끝 부분, 요거는 17문단이 되겠죠? 마지막 끝 부분에서는 이제 마지막에 글쓴이의 어떤 제안이 있었지. 우리 이렇게 정전기의 특성과 예방 방법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활용해서 포근한 정전기 때문에 고생하지 않는 그런 겨울을 만들자. 이런 내용이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 글 전체의 내용을 구조화시켜서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한번 해보고 나중에 각각의 더 세부적인 내용 있잖아요. 그런 거는 여기에 여러분이 뭐 블라블라 이렇게 쓰면서 다른 색깔로 정전기가 생기는 까닭도 있었잖아. 뭐 이렇게
발생 습도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마찰하는 물질의 성질, 뭐 이렇게. 유조차에, 반도체, 복사기에는 어떤 식으로 쓰는지, 집중기, 랩 이렇게. 뭐 습도를 유지하는 세부적인 방법, 제품 여기 섬유 유연제 이런 내용, 습관화는 어떤 걸 기들이면 좋은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른 색깔 펜으로 쭉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면 길게 펼쳐져 있는 글이 한눈에 여러분 딱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비문하게 이런 글들은 여러분이 구조화해서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한번 꼭 해보세요. 자, 이렇게 정리를 했고,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학습활동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교과서 학습활동 143쪽입니다. 143쪽의 1번. 이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상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 글을 쓴 목적이 뭘까요? 라는 거죠. 설명 대상은 일단 정전기. 그리고 글을 쓴 목적은 가장 첫 번째는 정전기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쓴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글을 쓴 목적은 정전기의 어떤 특성, 그리고 정전기를 우리가 예방하는 예방 방법을 설명하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글을 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2번 보겠습니다. 이 글의 내용과 관련한 문제를 만들고 우리 같이 풀어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글과 관련된 문제를 여러분이 만드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온라인이니까 선생님이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정전기는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걸까? 다음 두 번째 질문. 지성 피부인 사람과 건성 피부의 사람 중 누구에게 정전기가 더 잘 생길까? 그리고 세 번째는 정전기를 이용한 제품에는 무엇이 있을까? 자, 이렇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 자, 이렇게 표 안에 써보세요. 해보시고 답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부터 답을 한번 볼까요? 정전기는 뭐 때문에 생겨요, 여러분? 일단은 물체와 물체가 서로 부딪혀 마찰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마찰 때문에 생긴다. 자, 두 번째 질문. 지성 피부인 사람과 건성 피부의 사람 중 누구에게 더 정전기가 잘 생길까? 누구예요, 여러분? 당연히 건성 피부의 사람이 정전기가 잘 생기겠지. 왜? 습도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잖아. 정전기는 그래서 습도가 낮은 건조할 때 잘 생기기, 많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건성 피부의 사람이 더 정전기가 많이 일어난다. 여러분 정전기 많이 일어난 친구들은 그래서 피부를 촉촉하게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세 번째, 정전기를 이용한 제품에는 무엇이 있을까? 있었죠. 여러 가지 복사기, 먼지를 잡는 집진기, 그리고 식품을 사용할 때 쓰는, 포장할 때 쓰는 랩 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전기를 이용한 제품들입니다. 이렇게 되셨죠?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한번 한 반도 있을 텐데 같이 다시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알아두기 부분에 여러 가지 설명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잘 보셔야겠죠? 설명문의 글쓴이는 대상이나 상황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명 방법들을 사용을 합니다. 네, 우리 교과서에서는 총 6개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정의는 무엇은 무엇이다 라는 형식을 취해서 대상의 의미와 범위를 밝혀서 이해를 돕고자 할 때 주로 쓰인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 의미 아니면 뜻을 풀이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표지가 뭐뭐란, 뭐뭐뭐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게 돼요. 두 번째는 예시입니다. 예시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할 때 주로 쓰이죠. 그래서 보통 글에서는 예를 들어, 예를 들면 뭐 이런 표지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아무래도 더 쉽겠죠, 이해가? 세 번째는 비교와 대조입니다. 자, 비교와 대조는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서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설명할 때 쓰는 것을 비교와 대조라고 해요. 이때 비교는 공통점, 두 대상을 공통점을 견주는 것이고 대조는 차이점을 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같이 다니는 것처럼 비교와 대조도 이 둘이 같이 다녀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분류와 구분. 이 분류와 구분은 뒤에 나오는 분석하고 굉장히 헷갈려요. 근데 보시면 어려울 게 없어. 분류와 구분은 기준에 동그라미 치셔야 합니다. 기준에 따라서 대상을 묶거나 나눌 때 쓰는 것이 바로 분류와 구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실에 있는 친구들을 성별을 기준으로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나누었다. 아니면 묶었다. 이런 것은 분류와 구분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에 따라 묶거나 나누는 것. 그런데 밑에 나오는 이 분석은 뭐냐면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고 하나의 대상을 분석하는 거야. 낱낱이 분해하는 거야. 분해. 쪼개는 거. 그래서 분류 같은 경우는 뭐뭐로 나눌 수 있다. 뭐뭐로 나눌 수 있다. 이런 문구가 구절이 많이 나오는데 이 분석 같은 경우는 뭐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 요소를 설명하는 방법이니까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인과. 인과는 원인과 결과를 설명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여기에 인은 원인이고요. 원인할 때 인이고 요거의 과는 결과할 때의 과예요. 그래서 여기에 인, 여기에 과 해서 인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6가지의 설명 방법을 가지고 우리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예시고 요게 대상 설명 방법이에요. 이미 한 친구도 다시 한 번만 보고 확실히 익히도록 합시다. 시계는 태엽, 초침, 분침, 시침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시계를 이루는 요소를 지금 분석한 거야. 그럼 이건 어디로 가면 되죠? 제일 밑으로 내려가서 대상을 구성 요소로 나누고 있다. 이 부분이 되겠죠. 분석이 되겠네요. 두 번째, 검은고는 줄이 6개인데 가야금은 줄이 12개래. 이거 뭐야? 두 대상을 견주었어. 근데 줄의 개수가 공통점이 아니라 줄의 개수가 달라. 이건 차이점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두 대상의 차이점 밝히고 있다. 차이점을 밝히고 있으니까 비교가 아니라 대조가 되겠죠. 세 번째, 오늘 아침에 내가 늦잠을 잤어. 그래서 결론, 지각을 했어. 그러니까 늦잠은 원인이고 지각은 그로 인한 결과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네 번째로 연결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인, 과. 네 번째, 축구는 주로 발로 공을 차서 상대편의 골에 공을 많이 넣는 것으로 승부를 겨루는 경기이다. 이거 뭐예요?
축구라는 경기의 뜻, 개념 풀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첫 번째, 대상의 뜻을 풀이하고 있는 정의 방법을 썼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보다 오래 사는 나무들이 있다. 그치? 오래 사는 나무가 있대. 뭐 그런 거보다 했는데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 은행나무는 수명이 1000년 이상이다. 예시를 들고 있죠? 구체적인 예시. 이렇게 설명 방법을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꼭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2번. 보기를 참고하여 아래 가라에 사용된 설명 방법을 정리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6가지의 설명 방법을 여러분이 보았는데 이 설명 방법이 사실 우리가 앞서서 읽었던 정전기 그 본문에 적용이 된 부분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자, 먼저 보기를 한번 볼게요. 마찰을 할때 전자를 쉽게 잃는 물체가 있고 전자를 쉽게 얻는 물체가 있다. 예를 들면 자 여기 예라고 딱 나왔네. 그런 게 봐서는 전자를 쉽게 잃는 물체와 쉽게 얻는 물체에 대해 무엇이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했으니까 이 부분에는 예시가 쓰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지. 그쵸? 자, 그럼 이거를 이제 밑에 처음부터 4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네요. 4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전기란 란이라고 나왔잖아. 현상을 말한다. 이렇게 나왔잖아. 이거 뭐야? 정전기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지. 정전기의 개념, 뜻. 근데 여기서 사용한 설명 방식은 뭐예요? 뜻을 풀이해서 설명하는 거니까 정의 요것을 사용을 한 거죠. 정의. 자, 두 번째,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 전기가 흐르는 물이래.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 전기는 흐르는 물. 근데 정전기는 뭐 위에서 고여있는 물이래요. 그리고 정전기의 전압은 수만 볼트인데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전기는 전류가 많이 흐르잖아? 그런데 정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아서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즉, 이 부분에서 뭐야?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 전기 요거랑 정전기 이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을 한 거죠. 이 부분에서는 어떤 설명 방법을 사용했냐? 비교와 대조의 설명 방식을 사용했다. 그 중에서 차이점이니까 대조에 더 가깝겠죠. 실생활 전기와 정전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다 보겠습니다. 물질의 기본적인 구성 단위인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나왔어요. 이거 우리 얘기했었죠. 모든 물질을 이루는 기본적인 단위가 원자인데 그 원자는 핵과 전자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 전자가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면서 정전기가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자, 이 부분 보세요. 원자의 구성 요소잖아. 원자가 뭘 이루고 있는지 원자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쓰인 설명 방법은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왜라는 말이 나왔죠. 원인이잖아. 왜 정전기로 고생하는 정도가 다를까 봤더니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달라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왜 정전기로 고생하는 정도가 다른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여기 부분에서 사용이 된 설명 방법은 인과. 요게 원인이죠, 요게. 원인이 되어서 정전기로 고생하는 정도가 달라지는 거죠. 요거는 이유를 물어보는 말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인과의 방법이 쓰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글의 중심 내용과 이 글에 사용된 주된 설명 방법을 정리해보자 되어 있어요. 이거 제일 처음에 선생님이 구조도 쓴 거랑 비슷하죠? 처음, 중간, 끝.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설명문에서 처음 단계는 내가 뭐에 대해서 소개할게, 정보 전달할게 라고 설명 대상에 대해서 먼저 안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서는 본격적으로 이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끝부분에서는 내가 중간 부분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요약하고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것을 한 번 더 강조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 구조에 맞춰서 각각의 문단의 중심 내용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겨울이 되면 기승을 부리는 정전기 처음 부분에 나와 있었고 중간이 크게 1, 2, 3, 4 이렇게 나뉘어 있었죠. 첫 번째는 제일 처음에 말했던 게 뭐였어? 정전기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래서 고여있는, 우리 전류는 흐르지만 얘는 고여있는 물과 같다. 정전기의 개념. 자, 그럼 정전기 개념을 설명할 때 쓰였던 주된 설명 방법은 이제 나와야 되죠. 개념, 뜻풀이 이런 것은 정의의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가 정전기가 왜 생기는지 그 까닭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 있죠. 이러한 원인 때문에 정전기가 생긴다. 그래서 인과의 방법을 썼다. 세 번째는 정전기가 우리에게 해로운 경우와 그리고 그 정전기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이로운 경우가 있었죠. 여기에서는 해로운 경우는 예를 들어 뭐 유조차나 그다음에 뭐 있었죠? 유조차랑 반도체 이런 거 해로운 경우, 이로운 경우도 복사기, 집진기 이런 거, 랩 이런 거. 이 부분들은 모두 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는 중간 부분에 정전기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이것 역시 어떻게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예방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포근한 겨울을 보내자라고 되어 있죠. 마지막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번. 그러면 이 글에 사용된 설명 방법이 여러분 느끼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까닭을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 되어 있어요. 이 글을 읽고 여러분이 어떤 느낌인지 설명 방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그것도 한번 써보고 느낀 점이나 새롭게 알게 된 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기에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한 내용들 필기 못한 부분 있으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